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21일이고요. 네, 오늘 월요일이고, 시장이 좀 반등하는 듯한데,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예, 오늘은 시장에서 좀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 두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예, 두산에, 지난번에 한번 두산이, 여러 가지 변화, 가져가는데 금감원이 제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입장들인데, 두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안 좋은 기억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전부터 그룹 리스크의 대명사, 예,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한때 두산 건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제 기억이 맞게 되면은 두산 건설이 참 이게 일산이죠. 두산 위브 이거를 제대로 분양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타격이 좀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런 그룹 리스크를 또 지원하면서 상장 폐지시키고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또 예전에 그거 하느라고 또 있던 브랜드들 막 팔고 그랬어요. 뭐 KFC도 팔고, 맞죠? 예, 그리고 또 종갓집 김치 이것도 팔고, 그러면서 하여튼 예, 아주 그룹 리스크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다가 여기까지 그래도 살아와 있네요. 예, 재벌은 쉽게 안 망하나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룹 리스크의 대명사가 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희가 또 채찍질을 가야 되고, 주주 가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두산이 그룹 관련돼서 사업 구조와 그리고 또 지배 구조 좀 개편하겠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존의 사업 구조 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두산 밑에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테스나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여기 있던 지금 두산 밥켓을 여기 그래도 약간 우량이다 보니까 로보틱스를 좀 살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 주식계약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바로 늘려고 했다가 철퇴를 맞았죠. 어딜 감히, 그러면서 금감위에서 하지 마라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 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약간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그러니까 분할을 통해서 갖고 있는, 분할을 하고 두산 바켓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요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할 비율이, 그러니까 그 합병 비율이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로 밑으로 넘어가면서 들어가는 비율이 이럴 때 0.043으로 지난번 0.031보다 조금 더 낮게 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그나마 지난보다는 낮겠지. 하지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두산 바켓이 무슨 죄입니까? 두산 로보틱스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이게 주주 가치를 그대로 이어간 거냐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난번보다 낫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번에는 금감위에서 좀 승인해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에너지 쪽에서,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 퓨얼셀을 그 클린 에너지 쪽, 그래서 지금 이 원전 쪽에 물 들어오니까 이쪽에 좀 사업 구조 가볍게 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쪽이고, 두산 로보틱스를 살리려는 느낌이, 예,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두산 바켓이 갖고 있는 영업망을 통해서 북미 쪽으로 로보틱스를 가고 막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두산 로보틱스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지배구조상에서 두산 바켓을 믿고 밑에 품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좋아진 구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두산 바켓이 좀 가엾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사업적 시너지 내서 힘내서 주가도 팍팍, 실적도 팍팍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두산 테스나 정도까지 오면서 소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참 많이 빠졌어요, 두산 테스나도. 그래서 모바일 쪽이 좀 되나 마나 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전장용 쪽에서 속도 난다라고 하면서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아직 반도체 쪽이 힘을 못 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쪽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라는 쪽에 두산의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두산은 지주회사지만 사업 쪽에 전자비지가 있죠. 전자비지 이쪽에서 그래도 FCCL이라고 하는 연성 적층 동박, 발음도 안 되네요. 연성 적층 동박 이쪽이 엔비디아 B100으로 직접 단독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요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괜찮고 지배구조 완전하게 되고 그러면 두산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꽤 저점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단기적으로 붕 떠 있죠. 여기서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최종 지배구조의 수혜는 두산이 볼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좀 주춤하게 되면 다시 자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말이 많죠. 좋은 쪽으로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지금 체코 쪽에 수주했던 원전 쪽이 전 산업부 장관이 또 초를 치고 있네요. 네, 이거 잘못하게 되면 다시 계약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초를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산업부 장관일 때 이거를 계약과 함께 이런 거를 추진했었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돈 없다. 좀 돈을 빌려주든가 깎아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뉘앙스를 바뀌는 것 같은데 국제 법규도 모르나요? 네, 그거는 한번 계약을 마련해 놓고 파기를 시킨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체코 원전에 대해서 도마 위가 오릅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뭐 저가 수주를 했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결국은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려고 하는 방향들, 정부의 방향들,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끌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회들은 많겠죠. 게다가 또 글로벌 쪽이 지금은 SMR이 주도가 되면서 소형 원자료가 주도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저항대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쉬었을 때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갭 정도를 크게 이탈 안 하는지 정도를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두산 로보틱스 이제 좀 변한다 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얘기 나오면서 한번 빵 떴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대 부근에 한 75,000원대 부근에 딱 그 정도 부근에서 조금 더 오버했다가 살짝 내려왔죠. 근데 수급은 괜찮아요. 수급은 괜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더 연장이 돼서 가는지 이거는 5장에 거의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향성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75,000원대 76,000원대 정도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요 라인들 돌파를 해서 거래가 살 만큼 내일 또 거래가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를 저항을 돌파해서 76,000원대 이 정도쯤에 안착해서 탄력들을 더 가져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로보틱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로보틱스는 한국은 많이 뒤쳐졌어요. 글로벌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감속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어드 모터 그러니까 기어 쪽에선 또 강자가 다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은 많이 뒤처진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에 인수한 LIG 넥스원의 고스트 로보틱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현대차에서 인수한 것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과는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 주고 산 거죠. 네, 근데 자체 기술을 우리가 갖고 연구해서 이렇게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없고요. 특히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놓고 로봇 관련된 쪽으로 하는 회사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로봇의 채택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업용 쪽입니다. 산업용 쪽에서 팔 하나 쭉 나온 협동 로봇 이런 쪽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로봇을 로봇이라고 치게 되면 우리도 뭐 적용했겠지만 좀 더 서비스 측면 쪽에서 다가올 수 있는 가사형 그리고 또 좀 더 생활 밀착형 로봇들은 아직까지는 좀 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뒤쳐졌고 그 성과를 나오는 것도 아직 없고 기껏해야 삼성이 그래도 기술의 삼성이라고 하는 보핏 나오나요? 10월 달에도 10월 달 다 가는데 이번 달엔 나온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헬스케어 개념의 형태로 찾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보필만 얘기하게 되면 욱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로봇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옛날엔 그런 거 있죠. 자율주행 로봇하고 AMR 그래서 AGV 이런 쪽에서 막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T-로보틱스 내가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손절도 하고 참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몇 번 났다가 제대로 안 가고 있게 되면 그냥 바로 손절로 나와버리는 한국의 특성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로봇은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주면 저도 투자자로서 계속 또 들어가 보겠다는 쪽은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두산 밥켓이 있겠죠. 이거는 참 재무구조 한번 보게 되시게 되면은 두산 밥켓의 구조가 지금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작년보다 조금 좀 실적은 떨어지네요. 5.8배, 배당 수익률 3.7%, PBR 0.7배, 양호합니다. 뛰어난 지표인데 하나 거기에 좀 걸리는 게 있죠.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전에 조금
강화됐었는데 지금 볼까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70%, 유보율 10,000%. 아주 뭐 괜찮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주당 순자산 대비도 못 가는 이런 상황 쪽에서 기반은 미국의 북미 쪽에 잡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아까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분위기가 탈 수는 있는데 수수한 로보틱스 쪽 가서 뭔가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영업망을 활용하면서 변화가 나올지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옆으로 횡보하다가 거기다가 또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주주 딱 니네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거 할 동안에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하는 쪽한테 한 1조 5천억 정도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거 돈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느냐. 주주 가치를 하는데 차라리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든가 이런 식으로 주주를 위해서 써라 라고 하면서 지금 1% 지분 매입하고 딱 지금 주주 서한을 보내는 상황들이죠. 이게 얼만큼 또 변화가 돼서 또 계속 지분을 늘려서 목소리를 내느냐라는 쪽인데 제가 보기엔 온라인 파트너스가 더 늘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는 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 초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가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저항권을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한 만큼 그 다음에 고개를 딱 든 만큼 아직은 더 추가로 움직일 변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면서 지금 이 일련의 사태는 아니죠. 일련의 기업의 변화가 주가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들 한번 지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업이 될지 아니면 또 그냥 흐지부지 될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개혁한 대로 어떤 그 정부가 제동을 건 만큼 거기서 바뀐 모습들과 함께 좀 나아진 시장의 반응들과 함께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또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K증시의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거고 그걸 좀 해소를 하는 관점 쪽에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든 해서 좀 연결고리를 좀 끊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산도 잘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두산그룹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내일은 또 새로운 컨텐츠로 딱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힘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